오늘 이제 강연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준구라고 하고요. 교원대학교에서 인공지능융합교육 석사과정을 했고, 선생님으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12년째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취미로 인공지능을 뭐 공부한다기보다 약간 취미처럼 하고 있는데요.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딥러닝 인스티튜트라는 그 인공지능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이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 인스티튜트 엠베서더 인스트럭터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제슨이라는 로봇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자격증을 받아서 대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에서 이제 딥러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강의 활동을 여러 개 많이 해서 교육청 1급 정규사 강의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특강을 나가거나 네, 주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이제 티처빌이라는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을 듣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챗GPT야 내 수업을 도와줘라는 내용으로 작년 3월이니까 작년 3월에 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챗GPT 직무에서는 최초로 변수를 런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코난쌤이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이 있고 네, 이렇게 책을 또 쓰게 됐습니다. 혹시 영화 허를 보셨나요? 이게 2013년에 나온 영화인데 이제 사실 그렇게 막 흥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이 인공지능이 이 영화 허에 나오는 이 사만다라는 인공지능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 앞에 있는 이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사실 여기서는 OS라고 나오는데 이 운영체제와 사랑에 빠진 남자의 이야기고요. 여기에서 그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 사만다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Place, times where swallowed up in space. We're here a million miles away. 네, 이렇게 지금 주인공이 이 뭐죠?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노래를 한 형태로 둘이 이제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이 GPT-4라고 불리는 GPT 옴니는 감정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 데모의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It looks like you're feeling pretty happy and cheerful, with a big smile and maybe even a touch of excitement. Whatever's going on, it seems like you're in a great mood. Care to share the source of those good vibes? Yeah, no, the reason I'm in a really good mood is because 네, 이렇게 이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이제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 새롭게 나온 기능인데 이제는 작년까지는 그리고 그전까지는 이 텍스트만 이렇게 주고받는 형태의 의사소통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처럼 그 대화 그리고 비전이 그리고 음성 이런 것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또 어떤 내용들을 볼 수 있냐면 이 눈이 필요한 분들에게 누군가의 눈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 일부 데모 영상인데요. 가져왔습니다. And then pop back up. I even know when a taxi is coming with its orange light on. I think I'll hail it to get home. Yes, I spotted one just now. It's heading your way on the left side of the road. Get ready to wave it down. 네, 이렇게 지금 택시가 오는 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카메라를 켜고 GPT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택시가 왔네요. 이제 주먹을 텀스업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택시를 잡는 모습입니다. Great job hailing that taxi. It looks like you're all set to go. That's a good dog right there, leading the way into the taxi. Safe travels. 이제 비마이아즈라는 원래 그 앱이 있는데요. 그 앱에서 이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오픈 AI랑 협업을 해서 만든 내용이고요. 이제 한 아카데미라는 또 서비스가 있는데 한 아카데미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쓰는지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Excellent work. That's correct. Sine alpha equals 7/25.
You did a great job. 네, 지금 보면은 사진에 있는 문제를 같이 푸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처음에 인공지능에게 정답을 알려달라고 하면은 무조건 정답을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문제를 가르쳐주는 과외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먼저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할을 지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지금도 뭐 제 책에 저희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역할을 지정하는 프롬프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하고 그리고 이런 지금 이게 사실 한 3분 정도 되는 데모인데 되게 그 아이가 지금 좀 답답하게 이제 풀어요. 그런데 어떤 화도 내지 않고 인간이라면 아마 이렇게까지 어, 그 차분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문제 해결합니다. Identifying the sides.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인 공식을 찾아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과 유사하게 제가 이따가 뒤에 저희 초등학교 교과서를 넣고 해보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아쉽게도 지금은 이 GPT-4.5의 음성 기능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한 형태로 만들었으니까요.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Sound. Do you remember where you saw my glass? 이거는 이제 구글인데요. 구글에서도 바로 다음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바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기존에 구글 검색을 하시면 이미지 검색 기능이 있거든요. 그 이미지 검색 기능을 강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lasses? Yes, I do. Your glasses were on the desk near a red apple.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픈 AI 그리고 구글 그리고 오픈 AI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두 업체가 앞다투어서 그렇게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발전이 이렇게까지 되고 있구나. 그러면 사람은 대체 우리 아이들은 대체 어떤 걸 해야 되지? 무엇을 배워야 되지? 이런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는 약간 그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는 사실 왔다고 하지만 이미 온다고 하지만 이미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3학년들, 4학년들 인공지능 교과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예정이에요. 확실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정인데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개발 비용을 포함해서 많은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인공지능 시대와 맞물리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그 책을 보는 것과 그 패드를 보고 공부하는 것에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인공지능 시대는 이미 왔고요. 네, 이런 데모 데이터를 주고 있는데 이거 말고 또 조금 지나면 곧 사업자 선정이 돼서 실제 어떻게 보이는지 화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디지털 교과서에서 잘 공부하려면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세요.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저도 교사 생활을 12년 했지만 처음에 교과서랑 지도서로 수업 준비를 주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멀티미디어가 들어오면서 동영상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걸 가지고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전자기기가 들어오면서 뭐 검색도 해보고 컴퓨터실에 가서 자료도 만들어 보고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는 아이들이 하나하나 모두 개인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각자가 알아서 여기 앞에 나와 있지만 500만 학생을 위한 500만 개의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은 모두에게 똑같이 보이는 화면이 아닙니다. 누군가에는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나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를 성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내용들을 보고 다른 속도로 달리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여기에서는 바로 디지털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이해력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혹은 TV를 이용해서 디지털 기기로 다루는 정보들을 잘 이해하는가. 영상 같은 것도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미디어를 잘 이해하는가. 이런 것도 모두 디지털 문해력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해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과 디지털 정보를 사용하는 능력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가공해서 툴로 사용하는 기능까지 포함하는 것이 디지털 이해력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떠먹여주는 공부라는 시대가 끝났어요. 네, 지금 웃긴 사진을 준비했는데 로봇이 이제 밥을 먹여주는 로봇인데요. 밥을 지금 먹일 때 보면 목을 확 꺾고 먹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떠먹여주는 공부가 아니고요. 이제는 스스로 공부하는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디지털 이해력이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인공지능을 통해서 공부를 할 거다 하면 그럼 인공지능이 뭐지? 인공지능의 원리를 모르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인공지능 원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복잡해 보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단순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동작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는 입력값이 있고 출력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딱 넣었을 때 동작하는 함수로 동작을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출력이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그런 인공지능 기법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가면 좀 어렵겠지만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뭐 인공지능이 뭐 마술을 부린다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들어가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 함수인데 입력하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 정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냐에 따라서 이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나의 스스로의 남아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영역, 나의 도메인이 되는 거거든요. 나의 전문 영역, 도메인 날리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스스로 고유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 이제는 그냥 가르치는 거 다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고유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공부할 필요 없지 않나요? 머리에다가 칩 씌우면 되지 않나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런 얘기 해주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이 아는 것을 연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지식이 생기고 창의성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오히려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지식을 다 외우는 이 저장 단계, 아주 1단계에 불과했다면 저장된 지식을 가지고 연결하는 커넥팅하는 단계가 2단계. 그리고 커넥팅을 해서 아예 하나의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세 번째 단계. 이런 식으로 더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공부 방법이 더 쉬워지는 게 아니고 공부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너무 높은 지식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기본 지식을 처리해 주니까.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이제 한편으로 우려사항인데 대부분의 역할은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의 인터뷰 내용인데 보시겠습니다. You have a lot of kids. I have some kids. I have one who's actually soon to go into the workforce. I struggle with how to advise him about a career when this technology exists and will only improve. I'm just curious, when you think about advising your children on a career with so much that is changing, what do you tell them is going to be of value? Well, that is a tough question to answer. Um, I guess I would just say, to sort of follow their heart in terms of what they find interesting to do or fulfilling to do, and try to be as useful as possible to the rest of society. 네, 이렇게 앨런 머스크도 자녀의 미래에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가능한 유용한 사람이 되고 내가 보람차게 느끼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든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거를 조금 냉정하게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사진을 준비했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제 표준 편차, 그 정규 분포 뭐 이런 내용들에서 볼 수 있는 정규 분포 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 1, 표준 편차 2, 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우리가 이제 수능이나 이런 기타 이런 선발고사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죠. 기존에는 이제 1등급이 아니고도 2등급, 3등급이어도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역할을 대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 가운데 부분, 지금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이 34%, 양쪽으로 해서 68%의 부분, 우리가 1표준 편차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일반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영역에서는 이제는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의 수준으로는 뭐 높은 수준 대체할 수 없지만 점점 발전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을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물론 이제 내가 완전 최상위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날 따라잡을 수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뭔지 알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 이걸 이용해서 내 고유의 영역을 만들고 내 스스로 나만의 영역을 구축해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게끔 그런 아이가 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제가 딱 들고 싶은 제일 중요한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양쪽 끝으로 가게 될 거예요, 사람이. 내 가장 이 높은 수준에 있는 상위층 몇 명, 아니면 이 밀려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몇 명이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네, 둘 중에 어디에 있을지, 여러분 자녀가 어디에 있으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위쪽에 있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책의 내용을 조금 들여다볼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을 좀 활용을 해야 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는 건 그냥, 그냥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돼 있죠.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 챗 GPT나 제미나이, 뭐 코파일럿, 리튼 뭐 등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챗 GPT와 제미나이 둘 다 만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초등학교에서는 못 쓴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요. 리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의 동의 하에 교사의 지도에 사용이 가능하고 최근에 리튼을 이용해서 어떤 활동을 했냐면요. 과학과 대회에서 대회를 한 것 같은데 융합과학이라고 기존에는 이제 과학적인 문제를 스스로 구상을 해서 해결하는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요. 올해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리튼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과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과학대회 보면은 융합과학, 뭐 자연관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정보 영역이 아니고 이 과학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리튼을 사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 이제 코파일럿을 사용하면 부모의 동의를 받고 나면 로그인을 바로 아이들이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튼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나 이제 교사의 지도 하에 이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리튼은 이제 왜냐하면 학생들이 하는 이런 검색 결과나 그런 정보들을 이제 부모들이나 교사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학생 계정, 아이 계정을 만들어서 부모에게 동의를 받게 되면 학생들이 어떤 검색어를 하는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몇 시간이나 있는지 등등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동의를 받은 계정을 다른 계정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의 앱은 초등학생 혼자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부분이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쓰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 아유, 그리고 선생님이 그 같이 쓰라고 했는데 어떻게 맨날 같이 쓰냐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내가 좀 세팅해놓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 문장을 단어로 나눠서 이제 연결하는 거. 그리고 한 컷 한 문장으로 글쓰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이야기를 바꿔 쓰는 거, 편지 쓰는 거. 그리고 어떤 시작하는 이야기를 주고 그걸로 쭉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책에 있는 질문들을 그대로 입력하신 다음에 활용해 보시면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이거 말고 진짜 실제로 내가 좀 교과서 같은 거 좀 활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데모를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GPT-4.5를 이용해서 이제 더 똑똑해졌기 때문에 기존에는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에 있는 한국어를 잘 인식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사진 안에 있는 글자를 인식을 잘 합니다. 이거를 이제 OCR, 광학 문자 인식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챗GPT 4.5, 챗GPT 4 옴니를 사용해서 이 교과서의 내용을 이렇게 넣어놓고 교과서의 마지막 페이지, 즉 학생들이 질문에 답하는 내용들을 한번 도움을 받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개의 사진을 캡처해서 넣었고요. 뭐 사진을 찍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3개 사진에 담겨있는 글을 읽고 3번, 4번, 5번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답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역할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결과가 3번, 4번, 5번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3번 질문을 한번 보고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3번 질문에서 백범 김구 선생은 어떤 나라를 원한다고 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야겠죠. 일단은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음성 기능을 켜서 한번 같이 대화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안녕 챗 GPT야. 그 아까 하던 거 이어서 계속 할 건데 너 아까 3번에서 그 김구 선생님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못 찾고 있거든. 힌트를 좀 줄래? 안녕. 김구 선생님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힌트를 줄게요. 김구 선생님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높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문화의 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남의 침략을 막아낼 힘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경제력보다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김구 선생님은 인류애와 인정을 중요시하며 정신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처자를 가진 가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언급했죠. 그러면 김구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문화가 강한 나라 뭐 이런 걸 원하는 건가? 본문에 어느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을까? 네, 맞아요.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본문에서 그 부분을 찾으려면 이런 내용을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 김구 선생님이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표현을 쓰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문화의 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남의 침략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는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지 못하다라고도 이야기하셨죠. 이는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에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아. 그러면 이제는 글을 토대로 문제를 만들 거야. 자, 내가 문제를 만들 건데 이런 문제를 만들고 싶어. 김구 선생님이 처한 시대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려줘.
김구 선생님이 처한 시대 상황은 매우 어려웠어요. 그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였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죠. 김구 선생님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싸우셨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 시기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고 정치적으로도 자유를 잃은 상태였어요. 사람들은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며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라의 독립과 문화적, 정신적 자립을 꿈꾸셨던 거죠. 이런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김구 선생님이 왜 문화의 힘을 강조했는지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좋아요. 4번이야. 4번 4번 문제에 문제.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4번 질문.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고 글 제목을 정한 까닭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고려해 보세요. 1. 김구 선생님의 이상과 희망. 김구 선생님은 어떤 이 정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앞에다 세 개는 그 교과서 지문을 그대로 캡처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글을 쓰면서 답을 찾고 이제 정리하는 그런 활동지 같이 되어 있는 교과서 화면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거 넣고 네 개를 넣고 그냥 3번이 뭐야, 4번이 뭐야 이렇게 바로 번호로 물어봤습니다. 4번 문제 뭐야 했더니 바로 그 앞에 있는 글을 다 이해를 하면서도 뒤에 있는 4번의 문제를 이해하면서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힌트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인공지능 쓰냐에 따라서 진짜 바로 지금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과외 선생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챗GPT 쓰는 거 좋은데 이거를 원래는 만 13세이면 어렵고 사용이 어려우니까 교사가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손을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학생들이 이제 글을 쓰는 내용들을 첨삭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위한 앱이 나왔습니다. 그 키위티 키위런이라는 앱인데요.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내가 학생들이 글을 쓰고 그 글을 쓰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전체 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연스러운지 문장에 문제가 없는지 더 나은 문장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첨삭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주기적으로 인공지능 글쓰기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글을 쓰는 과정 그리고 내가 쓴 글을 인공지능으로 수정해서 더 나은 글을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PPT 키런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리드라는 앱인데요. 우리 앞에서 제가 이 문해력이라는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문해력을 이 문해력 인공지능 문해력, 뭐 디지털 문해력 이런 걸 떠나서 기초 문해력 책을 읽고 글을 읽고 이해한 능력 요거를 먼저 테스트할 수 있는 앱입니다. 리드라는 앱인데요. 앱도 있고 사이트도 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읽기 자료를 주고 읽기 자료를 쭉 읽기만 하면 눈을 카메라를 통해서 눈을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와 시포 그리고 이해도를 얼마나 했는지를 테스트를 해주고요.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1분에 몇 단어를 읽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이거를 꾸준히 평가를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게 우리가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는 글을 읽고 이해한 능력이 이제 우선이잖아요. 그걸 이제 기초 이해, 사실적 이해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부족해졌습니다. 애들이 이제는 긴 글을 읽지를 못해요. 휴대폰으로 짧은 글만 보고 위에서 아래로 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긴 글을 잘 못 봅니다. 네. 그리고 눈동자도 이제 잘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정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앱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리드라는 앱이고요. 리드 포 스쿨이라고 학교 버전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데모 버전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GPT-4나 GPT-4 5에 있는 음성 기능 이용해서 발표 연습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Nurse, can you help me calm my nerves a little bit? Oh, you're doing a live demo right now? That's awesome. Just take a deep breath. And remember, you're the expert here. I like 이렇게 그 발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롤플레이를 하거나 조언을 줄 수 있는 거죠. Nurse, can you?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제가 글 쓰는 능력, 그리고 글을 읽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글을 내가 잘 읽고 있는지, 그러니까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발음을 잘하는지, 특히 영어에서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음을 잘하는지, 소리내서 잘 읽고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 앱입니다. 물론 이 앞에서 나왔던 GPT-4 5 같은 경우도 음성을 잘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하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몰입형 리더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노트라는 그런 서비스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바로 해볼 수 있고요. 읽기 코치라는 기능이 있어서 마이크에다가 실제로 글을 읽으면 그 글을 그대로 잘 읽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해 줍니다. 여기 읽기 코치 기능을 켜야 됩니다. 네. 한번 네, 이 부분을 키는 법을 제가 이제 북템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원노트에서 이렇게 어떤 자료, 토론 자료 같은 거를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놨고요. 이거를 이제 보면 보기에서 몰입형 리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키면 새로운 창이 하나 뜨거든요. 이렇게 뜨면서 이 읽기가 편하게 글이 커져서 이렇게 한 줄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글을 잘 못 읽어, 예를 들어 글을 잘 못 읽고 여러 줄을 한 번에 못 읽고 한 줄에 집중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기능 중에 이쪽 오른쪽 상단에 네, 읽기 환경에 라인 포커스가 있습니다. 라인 포커스는 지금 저희는 안 킬 거고요. 읽기 코치 기능을 키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마이크에다가 읽기를 시작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확도랑 분당 몇 단어를 읽었는지 그리고 걸린 시간 등이 나오고요. 이 영어 같은 거 바로 해보셔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영어를 한국어로 바로 번역해주고 한국어 영어도 바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